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로 시작된 국민의힘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민사 재판이 있었는데 또 내년 봄으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저들의 집요한 만큼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다 지난 총선 때 시작된 재판이 다음 총선 시즌까지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벤투호 사진과 손흥민 선수의 완장이 전시돼 있다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까? 이러니 당연히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라. 이런 지적이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윤곽이 나왔는데 이걸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말하자면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스탠다드냐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옹호하던 청년들 이게 자칭 보수 정권의 민낯이다.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띄워주던 펜코에서도 해당 기사로 난리가 났죠. 조회수도 수십만씩 나오고 있는데요. 반응을 보면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고 청년 뒤통수 치는 정책이다. 사기꾼들이다. 나라가 거꾸로 간다. 국민의힘 총선 폭망하겠다. 국민의힘 뽑으면 주 69시간 시행되는데 그러고도 뽑겠냐? 이 말 100% 나올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심지어 그게 선동도 아니고 진짜라는 게 문제다. 연말 연시에 지지율 하락할 것 같다. 어차피 주 120시간도 얘기했었는데 알고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오가고 있고요. SPC 사망사고 당시에 드러났던 심각한 노동시간 문제 어느 순간 싹 사라진 게 현실이죠. 이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의 사면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 라고 소신 발언을 한 게 공개됐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씨와 끼어 팔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동민 의원은 이명박이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본인도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면 복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복권 없이 사면이 된다면 28년 5월까지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것은 생색내기라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부터 얘기 나왔듯이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된 정경심 교수도 사면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꼼수 부리지 마라. 이런 지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이상민 해임안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노골적으로 MBC처럼 언론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BC에선 꾸준히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 아닙니까? 최근 주가 조작 공소시효 논란도 불거진 마당에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어준 총수도 올해 말까지 뉴공을 한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가짜 뉴스 공장 멈춰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동안 논란에 비해 하차가 터무니없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편의 물량 공세부터 노골적인 편향성 앞으로 이에 대해서 민주시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죠. 방송인은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스스로 멈추는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요? 놀고들 있고요. 김석기 사무총장은 제2, 제3의 김어준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섰는데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인 줄 알았습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당장 김석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용산 참사의 주범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욕도 아까울 정도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 검찰에선 꾸준히 빌드업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친윤 스피커가 갑자기 사이코패스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 조금밖에 비판 1편에 이어 최근 2편을 썼죠. 그때도 진중권 씨는 헛소리들을 남발했는데 어제 이 2탄에 대해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의 보도를 제외하고 왜 아무 데서도 안 받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를 향해선 사실과 데이터를 무시한다며
배설물을 어찌 비평하겠나? 피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라고 뼈를 때렸죠. 대선 끝나고 유시민 작가님께 감사 인사 겸 연락을 드리며 여쭤봤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도척의 개가 공자를 보고 짖는 건 공자의 잘못도 개의 잘못도 아니다. 그 유명한 도척의 견으로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를 산산조각 낸 바 있죠. 언론이 어떻게 대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을 인질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초부자 감세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2차 데드라인으로 오는 15일을 정한 상황이죠.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낙수 이론은 실패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실패한 낙수 이론에 기댄 거고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라. 이건 이명박근혜 때도 실패했던 거다. 그때 당시에도 이익을 봤던 건 은행, 대기업들, 대기업 정유사들 아니냐. 그리고 최근 문재인 계열을 겨냥해서도 아주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며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겁니다. 최근 법무부가 검사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정작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력은 어마어마하게 감축하려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